서울 지리는 물론 부산에서 기차 타는 법조차 모르는 데다 눈 감고도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지리도 조금만 한눈을 깔면 헤맬 정도로 길치의 방향치인 재경에겐 길눈이 밝고 경험이 있는 진경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떻게든 꼬드겨 서울행 기차에 함께 오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늘 그렇듯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온 진경에게 재경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언니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진경은 티나지 않게 살며시 자신의 옷에 배인 냄새를 확인했다. 옷에선 다행히도 일하다 깊이 스며든 감자탕의 흐릿한 냄새와 오는 길에 방금까지 스며든 차가운 겨울밤에 진한 비린내만 묻어나는 듯했다. 늘 굼뜨던 언니답지 않게 그날따라 유난히 다그치는 것이 더 시간을 끌며 장난치다간 등짝이라도 내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혹여나 묻어있을 담배 냄새가 신경 쓰여 조금 거리를 두고 맞은편에 살포시 앉았다. 진경은 서울이라는 말에 불현듯 수진이 떠오르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실언이 나와 순간 아차했지만 대충 얼버무려 다행히 큰 의심은 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재경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며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진경에게 잠시만 자신의 조력자가 되어 서울까지 동행해주길 부탁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부터 심드렁하게 반응하던 진경이 눈을 빛내며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돈이 아니라는 말에 획소리가 들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가차없이 돌아앉은 동생의 모습에 실소를 머금고는 혼자나마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 할 것이 걱정되어 떠나기 전 비상금으로 챙겨주려고 했던 금액을 제시했다. 그 정도의 금액은 진경이 한 달 내도록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것과 맞먹었고, 그건 자매에게 꽤나 큰 돈이었다. 이미 자신보다 일찍 자본주의에 눈을 뜬 동생을 포섭하는 건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다. 진경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식당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곳 사장은 가출로 몇 개월간 부재 중이었던 시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일하게 해주었고, 아버지로 생긴 상처가 덧나지 않게 보듬어 주었다. 그 덕에 한없이 엇나갔을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연을 계속 이어가며 마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기에 큰소리치며 자신할 수 있었다. 자매는 끝까지 아버지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비밀을 약속한 바는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면접을 하루 앞둔 이른 새벽, 예정대로 서울행 기차에 타기 위해 나갈 채비를 하던 재경이 동생의 생소한 모습에 아연실색했다.
얼추 채비가 끝나자 까치발로 살며시 집을 나서려는데 평소라면 술에 취해 한창 골아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에 웬일로 잠들지 않았고 술에 취해 있지도 않은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다 마주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매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해져 태연하게 굴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짐이라고 해봐야 당장 입을 옷가지와 간단한 세면도구 뿐이어서 작은 가방이었지만 확실히 평소 들고 다닐 만한 것은 아니었기에 여러모로 충분히 이상해 보일 만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구차한 변명 같은 건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매가 이른 새벽부터 어디를 가는지 가방은 왜 그렇게 큰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잘 다녀오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다. 재경은 금방 다시 돌아올 것처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한참은 안 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고 죄송함이 남게 되었다. 아버지는 결코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건 그저 아버지 나름의 표현 방식이었고 10여 년간 다녔던 광산이 하루아침에 폐광하며 직장을 잃고부터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쓰린 속을 더 쓴 술로 달랬던 것이 지속되며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비폐해져 가고 있었다. 재경도 진경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어 그저 외면하기만 했다. 수중인 자매를 서울로 데려갈 기차표와 단돈 27만 원이 고작이었고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우물 밖을 나가본 적 없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 재경에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경이라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익숙하고 능숙할 리 만무했지만 집을 나서며 역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차표를 끊고 기차에 오를 때까지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늘 재경이 자신보다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지만 그날만큼은 진경이 언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펐기에 알게 모르게 잔뜩 긴장해 얼어붙은 채 첫 번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매는 기차에 오르고 정해진 자리를 찾아 앉고서야 겨우 긴장을 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동생과 수다를 떨던 재경은 깜빡하고 있던 친구들이 떠올랐다. 1, 2주 간격으로 만나던 친구들은 각자가 다른 인연들을 만들며 언제부턴간 서로 만나는 횟수가 부쩍 줄어들고 연락도 간간히 하는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함께할 땐 언제 떨어져 있었냐는 듯 어색함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이 늘 한결같이 편안했다. 재경은 동네가 가까워 중간에서 만나 늘 등굣길을 함께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엔 한참 일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이없어 터진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재경도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겁없이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실감이 되며 실수와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들은 그렇게 한참 말없이 웃었다. 학창시절의 어느 날 아침 한결같이 늦어 헐레벌떡 뛰어오던 친구를 쏘아보다 서로 눈이 마주치고 뜬금없이 이유도 원인도 모를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맞잡고 학교를 뛰었던 그때의 소녀들이 된다. 만약 시간을 병에 담아 간직할 수 있다면 가식도 꾸밈도 없었던 순수하기만 했던 그때 그 시간으로 하나의 병을 채울 것이다. 이른 새벽 첫 차로 출발했던 자매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고 자신들을 마중 나와 있을 20대 여성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웬 남성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때까지도 자매는 조금도 의심 없이 남자를 따라갔는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서야 이상함을 감지했다. 분명히 여성이 사는 집일 텐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여성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 뿐이었다. 신경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자를 쏘아보며 낮게 속삭이듯 말하자 재경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물음에 조금 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남자의 말에 오히려 자매가 당혹감이 들었다. 속셈이 빤히 보이는데 초지일간 뻔뻔함을 유지하던 남자도 슬슬 자신이 추궁받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눈에 띄게 난감해하며 대충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다분히 보였다. 거기에 자매의 의심은 한층 더 짙어져 확신에 다다랐다. 재경은 어수룩한 척 능청을 떨며 주변을 돌아보다 불시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남자 주머니에 조용히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 세상 순진한 시골 소녀같이 보이던 자매가 일순간 더없이 불량하고 위협적으로 나오자 남자라고 해도 혼자선 상대하기 버거웠다. 정말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쫓아낼 기세였기에 남자는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머리를 굴려 재경이 혼자 기거할 곳과 그날 밤 자매가 지낼 수 있는 곳을 생각해냈다. 자매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 재경은 룸메이트라는 명목으로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할 것 같아 은근히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혹시라도 자매가 돌연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서둘러 고시원이 밀집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탈이 없게 하기 위해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거듭 사과했다. 그때도 자매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 둘이 함께였다는 것과 일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주 좁디 좁은 우물한 개구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에 그 바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겁이 없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기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고 관심 밖에 두고 그저 그 순간만을 살았다. 그러다 차츰 시야가 넓어져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재경이 세운 계획은 어긋나 틀어졌지만 그것 또한 그녀에게 큰 문제로 다가가지 않았다. 남자가 안내해준 대로 가장 저렴한 고시원에 방을 구해 짐을 두고 그날 밤은 그가 잡아준 근처 여관에서 서울에서 자매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예정대로 진경은 부산으로 재경은 면접 보기로 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의 지하철은 부산의 지하철보다 복잡하고 어지러웠지만 진경이 알려준 대로만 가자 원하던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녀가 처음 면접을 본 곳은 두 곳 중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레스토랑 겸 바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고 꽤 긍정적인 분위기로 면접을 끝내고 다음 면접 장소로 가던 도중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듯 다음날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재경은 그대로 미련 없이 목적지를 변경하고 앞으로 귀가하게 될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렸다.